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오크입니다. 네, 너무 자주 찾아오죠. 영상도 긴데 할 수 없네요.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쭉 봤던 흐름에서 지금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로 가면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우리가 봤던 모든 살펴봐야 할 모든 일들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같이 또 짚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차분히 내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진짜 가을 날씨답게 뒤늦게 좀 쌀쌀해지고 이제 뭐 그 10월의 마지막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제 내일 수요일도 이렇게 비가 계속 또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빨간 장미를 한 송이 사야겠죠. 헛소리 말라고요.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기 한국경제 얘기하면서 좀 보면서들 별로 마음들이 안 좋으셨죠. 그런데 뭐 오늘 또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정말들 꼭들 많은 분들이 좀 더 알고 숙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삶을 살 때 본질적으로 우리 그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제가 H젠장이라고 썼네요. 왜 그랬을까요? H젠장. 항상 안 좋은 일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겠죠. 물론 좀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오늘 맨 뒤에 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 저번 주에 한 3, 4일간 주말 껴가지고 안 좋은 일 계속 있던 건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안 좋은 일인지 제 블로그와 채널의 흐름을 쭉 같이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은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걸 짚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럽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 모여갖고 뭔 얘기 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잘 도와주자, 뭐 러시아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죠. 바로 금년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급하게 아시아의 4개 국가를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준회원국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받아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스트로 3년 동안 참가시키다가 이제부터는 너 내일부터는 우리 토크쇼에 고정 패널로 나와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계약직이고 좀 잘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진짜 재계약하겠지만 일단은 어쩌다 한번 부른 게 아니라 정말 고정 패널이 된 겁니다. 준회원국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4나라에 대해 따로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게 IP4입니다. IP4. 그게 뭐냐면 인도 퍼시픽 4 이렇게 인도 태평양 국가의 4나라 어디입니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바로 이 아시아 전선을 맡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서 이 4나라를 나토의 준회원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군사적인 협력, 기술적인 협력, 후방 지원적인 협력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완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캠프 데이비드 작년 8월에 있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어지는 흐름인 거 그동안 쭉 제가 아주 상세하게 짚어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또 국민들이나 심지어 야권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대로 짚어내는 정치인도 없고 너무 우물안만 바라보고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도 한번 저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지는 일 없이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 뒤에 무슨 쓰레기 소각장만 들어와도 왜 저기 주민 청문회 안 하냐고 가서 피켓 들고 난리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나토의 어떤 준회원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편이 돼서 직접 파병을 하든 아니면 뭐 후방 군사 지원을 하든 해가지고 그 싸움판에 끼어들게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든 거기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와 보안 안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뭐 전화로라도 ARS라도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주민청문회라도 했나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왜 이렇게 진행될까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니까 된 겁니다. 호구라서 그런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선동되는 대로만 끌려가고 이게 우리의 중요한 권리와 미래를 결정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사로 완전히 배제되고 가고 있다. 이런 꼴은 못 본다라고 나서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자꾸 뼈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자꾸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발전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저번 주 유럽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딱 있던 날 그때 역시나 안 좋은 일이 겹쳐서 터졌습니다. 딱 시점도 항상 이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집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죠. 참 왜 그럴까요? 일단 쭉 그동안 어떤 흐름이 있으나 기사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대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옵니다. 나토에서는 이 진짜야? 우리는 그런 거 확인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네. 한번 봐야겠네. 어디서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요? 아직 우리 나토는 그거 확인해 줄 수는 없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이런 일이 한번 터지고요. 그리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하기 바로 전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젤렌스키가 연설을 합니다. 내가 사실 러시아 본토 공습하면서 나만의 어떤 그럴듯한 승리 계획이 있다고 했지. 뭐냐고 물어봐도 내가 말 안 해줬지.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듣고 놀라지 말어. 5단계가 쭉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아름답게 휴전을 할 수 있대요. 러시아를 압박해서. 러시아 영토로 전장을 이전해서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전후 안보 구조를 마련하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결국 러시아는 내가 졌다 두 손 들고 휴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구실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모든 패트리어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토의 방공 무기 미사일 기지가 다 전방 배치되는 거죠. 나토 회원국 동쪽으로 더. 버튼만 누르면은 저기 예전 쿠바에서 워싱턴 똥꼬 쏜 것처럼 모스크바가 바로 날아가는데 그거 막겠다고 지금 들어온 건데. 근데 나토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휴전이? 내가 볼 때는 나토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든 푸틴은 자기 러시아 국민들한테 처음에 말해놓은 것도 있고 어떻게든 이 전쟁으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휴전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네요.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그 다음 날부터 바이든도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누구 만나러? 독일 총리 만나러, 정상회담하러. 딱 시간 일정이 그냥 탁탁탁 이어지죠. 거기서 뭐 하려고? 러시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에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서는 일단은 제일 힘이 센 독일하고 프랑스를 일단은 하잔대로 자기 말 듣게 만들어야 되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한다 해도
유럽에서 받아주고 앞으로 지원도 계속 해주고 행여나 나중에 트럼프가 되어도 확답을 받아 놓으려고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4억 2,500만 달러 규모 지원과 무기 지원 패키지도 이날 한 번 더 발표했고요. 여기 발표한 건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고 빨리빨리 트럼프가 나중에 돼도 이거 뒤로 되물리기는 힘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시에 뭐가 열립니까? 유럽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IP4, 인도 퍼시픽 4가 첫 참석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데뷔 무대네요. 야, 본방사수해야죠. 그런데 이미 이런 회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젤렌스키가 의회 연설할 때도 확신하다.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지원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한 거다. 맞죠? 자,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된 전쟁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게 진짜인지 입장도 정해야 되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우리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파악했다. 1만 명이 파병됐다. 어디서 그렇게 모르는 정보를 싹 알아가지고 아주 세세한 정보를 나오더라고요. 블라디보스크로 북한군이 1,500명 1차 이송됐고 2차가 지금 곧 진행될 거다. 이미 1차가 이송됐다. 막 이렇게 나오고요. 우크라이나 정보부 진짜 대단하네요. 나토도 모르고 미국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때.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제가 우크라이나를 잘못 봤네요. 난 우크라이나가요. 전쟁 터지기 전에 그 옆쪽에 그 러시아에서 그 독립했던 스탄 국가들처럼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아주 국가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아주 나라가 개판이고 그쪽에 가서 뭐 이렇게 사업하고 뭐 아파트 짓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고 예전에 얘기해 본 적 있거든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그 모든 뭐 사회 부정부패부터 해서 관료들한테 뒷돈 안 찔러주면 뭐가 되지도 않고 그 뭐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 허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부가 CIA 나토 뺨치네요. 예전에 그 노드스트림도 직접 그 막 심해로 잠수해서 가스관을 터뜨리는 그런 군사력과 능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이번에도 지금 인프라도 다 그냥 전쟁 아니라고 다 터지고 뭐 이 나라 뭐 위성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다 막 007만 있나 봐요. 제임스 본드만 다 투입해갖고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이런 거 다 알아놔서 충격 발표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동영상도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공개를 한 겁니다. 북한군 가서 딱 찍은 거. 이런 거. CIA 이런 데 파악도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 막 다 퍼집니다. 벌써 이 러시아 훈련장 북한 군인 막 한국말 하고 하는 거 대단하죠. 몇 명이 일단 1차 이송 됐고 2차 이송은 또 몇 명을 할 거고 아주 대단한 군사 기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이 밥 짓는 소리가 창피하게 났네요. 이렇게 혼자 또 뭐 미련이 있다고 혼자 또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보겠다고 쌀밥 좀 짓고 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밥솥이 똑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밥을 잘 저어달라고 노래까지 해줘요. 뒤에 다 아름다운 아가씨 목소리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또 저거 또 메이커 있는 거 뭐 쿠쿠라고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뭐 돈 20만 원짜리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나 그런 거 사실 밥을 몇 번이나 내가 해먹는다고 별 필요 없는데 또 어머님이 또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또 좋은 것도 이렇게 사주셔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 이 우크라이나 대단한 정보부가 또 힘을 숨기고 있었죠. 요새 속된 말로 뭐 힘숨찐? 힘숨찐이라고 하나요? 제가 요새 젊은 세대 MZ세대들 말 잘 몰라서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네요. 대단한 정보부입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군이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로 넘어갔다, 파병이 됐다, 확인 불가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 얘기 듣고 며칠 동안 지금 진짜 그런 일이 있냐 하고 뒤늦게 지금 사태 파악 중인데도 아직도 모른대. 헤헤이, 미국도 별거 없네. 이 얘기 나오고 한 3일 지나서도 자기들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대요. 참. 자, 사실상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원래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술을 서로 이제 너 나한테 무기 지원해주면 이제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 식량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받고 싶은 게 뭐냐, 핵잠수함 뭐 그다음에 군사위성 발사하는 거, 뭐 ICBM 기술, 우리 모든 고급 군사 기술 넘어가게 되는 거. 2년 3년째 우리 계속 제 채널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 맨날 동으로 나무로 팡팡 쏘던 그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거 우리가 맨날 낄낄 10년 동안 비웃었거든요. 저거 맨날 실패하고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한 해 2023년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을 1년 만에 엄청나게 해버리죠. 미국에서도 나와서 야 이거 충분히 태평양 건너 워싱턴까지 온다. 이거 기술 인정해야 된다. 10년 동안 못하던 거 1년 만에 했던 거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나서부터죠. 정확히 뭐 누구나 추측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걸 받은 만큼 북한은 또 러시아한테 뭐 해달라는 것도 많이 갖다 줬을 거고요. 갖다 줬는데 이제 병력을 갖다 줄 때도 된 것 같죠. 근데 마침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무대 나가가지고 요새 이렇게 북한이 막 완전 우리 경의선, 동해선 막 도로도 다 폭파하고 우리하고 막 휴전선 근방에 포 막 금방 사격 준비 대응 태세로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지난 저기 11일 날 저번 주에 또 가가지고 러시아, 중국 앞에서 또 용감하게 거기 외무부 면전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협력 하니까 전 세계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가서 또 호통을 쳤고요. 통쾌하죠, 여러분들? 또 중국 앞에서는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지금 못하는 짓이냐.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또 홍익인간의 어떤 이념으로 이런 거 그냥 못 봐주죠. 남의 일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되죠. 속 시원하게 또 합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딱 나왔어요. 이거 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끝낼까요? 아니면 또 한번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오지랖 넓게 감히 니네가 그랬다고 하고 우리도 뭔가 리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 육군 국감 자리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해야 된다. 누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정의감이 진짜 넘치시는 분들이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바로 자료가 나옵니다. 자, 너무 재밌죠? 나토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미국에서도 파악을 못하는 거를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파악하고 2등으로 파악한 데가 우리나라 국방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보부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이병헌 씨 나오는 아이리스 국정원.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국정원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동창 중에. 아,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사무직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별거 없는데 너무 막 제임스 본드처럼 드라마에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일하는 분야가 다르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파악한 거는 딱 지금 함흥에서 북한의 청진에서 러시아 배가 와서 파병할 북한 병력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실어 간 거 다 이거 다 우리가 다 정보 파악했고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든든해요. 위성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이 촬영본, 실제 촬영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러시아 배들이 이렇게 실어간 거랑 위성사진, 블라디보스톡에 군대들이 머문 거, 야, 이거 두 가지 정보 딱 조합하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네.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을 딱 전곡을 찔려갖고 딱 잡았죠, 우리가. 야, 이거 가만둘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이 나서 다시 한번, 야, 이거
파병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우리가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얘네들이 붙어갖고 전 세계 전쟁을 장교하고 이 긴장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면전에서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임마 하고 딴 애들이 말려도 막 멱살 잡고 막 발차기 앞에서 허공에다 하면서 가만함도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구체적 정황들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상무기 지원 방안 우리가 웬만하면은 우회적으로 포탄이나 이렇게 하고 뒤에서 뭐 후방 지원이나 하려고 했는데 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살상무기 갖다 우크라 주자. 그 돈 받음 지금 뭐 외화도 벌고 좋네 우리도.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대줄 돈이 있나? 나중에 받으면 되나? 외상인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냥 또 우리가 통 크게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 못 받는 데면 치고 어쨌든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 우크라이나 군대 중에 아조프 부대라고 있습니다. 아조우 부대. 이 아조우 부대에서 특수부대, 유명한 부대죠. 이 아조프 부대에서 자기들 SNS, X 계정에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글이 올라와요. 이놈들이 글을. 한국 사람들 보라고 올린 거겠죠? 뭐라고 오냐?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분단을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보고 이번 기회에 가만 참지 말고 북한도 우리가 통일시켜버려라 무력으로. 니네 뭐 언제까지 그렇게 분단 국가로 살래? 이번 기회에 분단을 끝내라. 치고 올라가서 북한도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남한이 통일시켜버려라. 우리한테 이렇게 응원의 글을 올려주네요. 이야, 그래요. 5개의 별, 5개의 인연. 인간과 영물이 진화를 거듭하며 부딪히게 되는 시련과 가치들, 그리고 깨달음. 야차요.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를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가 저기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작년부터 그럴 때마다 푸틴과 러시아가 나와서 감당할 수 있냐? 그건 니네가 유럽의 나토나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하면서 파병만 아닐 뿐이지 사실상의 참전이고 니네 한국이 저 먼 데서 여기 유럽 전선까지 와서 굳이 참전해야 될 정도로 니네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건 우리 러시아하고 원수지자는 얘기지. 그럼 우리 러시아도 니네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적성국으로 간주를 하고 경제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어도 할 말 없는 거겠지. 그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면 정말 푸틴이 얘기한 대로 되는 거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도 나토의 준 회원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 두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가? 자, 서방은 굉장히 곤혹스럽답니다. 서방도 마찬가지로 곤혹스럽대요. 왜? 북한의 파병이 진짜 사실이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도 나토도 야 북한이 저렇게 서로 도와준다면서 군사를 직접 파병했는데 우리 나토도 무기만 주냐? 군사 파병 못할 게 뭐냐? 우리도 하자. 사실은 어떤 기술 지원팀 같은 군사는 이미 파견이 오래전에 돼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근데 이제 직접 전선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사 파병하자. 근데 예전에 그것도 각국에서 자원군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이근대위도 가고 뭐 그런다 쳐도 어쨌든 예 이제 보다 본격적인 진짜 국가 차원의 파병론 나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해야 되나요? 왜 꼭 해야 되죠?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서로가 이겨야 되니까 저쪽에서 뭘 해서 저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 북한이 얼마나 몇 명이나 파병한다고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나? 그 유명한 실전으로 다져진 체첸 군대가 들어갔어도 뭐 전세에 큰 뭐 역할을 못했는데 어쨌든 기분 나쁘니까 우리도 대대적으로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네 나라가 중국, 이란 또 자다가 벌떡 깨죠. 왜 또 우리를 끼어들 넣어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 무조건 우리를 집어넣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쨌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판에 모여서 서로 협력한다. 미치겠다. 야, 이거 우리는 정말 이 전쟁을, 나토는 키우고 싶지가 않은데 북한이 또 저렇게 나오고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이란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 한반도, 우크라이나 세 개의 전선에서 지금 이놈들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네. 참 우리 서방도 곤혹스럽다. 왜 이러냐. 정말 좀 가만히 좀 있지. 한탄을 하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 정부부에서 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내놔갖고 또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자, 이때 또 역시나 영국이 나섭니다. 영국. 예,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하면서 두 서양과 동양의 섬나라가 얼마나 이런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왔는가 아시죠? 예, 영국이 또 나서가지고 영국 외무장관인가? 이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갖고 직접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한다. 아, 이거 우리가 가만둬야겠냐? 우리도 함께 뭉쳐서 싸우자. 이거를 왜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얘기할까요? 함께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예. 유럽 대서양 지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둘이 하나의 전선이다 이거죠. 참 작년 초부터 했던 그대로 가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이란도 껴야죠. 걔네들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우리나라 와서 친절하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제정세를 설명해 주셨네요. 그리고 바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첫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에서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이게 진짜 무기냐,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출 품목이냐, 뭐 어떤 정확하게 뭐 좀 애매해가지고 실제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중국 금융, 위안화하고 거래하는 그런 데 대한 2차 보이콧도 지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부터가 시작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도 시작됐죠. 자, 이제 중국은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해도 앞으로 중국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전부 한 통속이니까 다 같이 경제 제재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들어갈 거라 이거죠. 결국 어젯밤에 나토 새로운 그 수장 된 애 있잖아요. 나토 사무총장. 얘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용산에. 얼마 전에 바뀐 나토 사무총장인데 예전 사무총장 2년 연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판을 키우는데 아주 세력편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내고 걔 이제 3년임까지 시키기는 좀 뭐하니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수장이 됐는데 이 수장은 더 독한 놈이고 더 강경한 놈으로 소문났죠. 별명이 푸틴 저격수입니다. 예. 이 양반이 용산에 전화를 했다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려요. 윤 대통령하고 나 통화했다. 윤 대통령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이런 거 유럽 말도 할 줄 압니다.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파병했다. 이거 중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유럽 나토와 너희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나토의 시선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냐? 확인해보겠다. 확인 불가하더니 이제는 이거는 빼박 사실인 것 같고 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지 했는데 니네 대한민국 정보부에서도 나오고 이거 두 개 딱 조합해보니까 이거는 완전 완벽한 사실이죠. 중대한 긴장 고조다.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하자. 아 마침 지금 니네 그 외무장관 지금 국방장관 대표가 우리 지금 나토 회의하겠다고 지금 여기 건너와 있더라. 우리 좀 얘기 좀 심각하게 잘 해보자. 너도 전화해서 내일 이러이러한 얘기 하라고 좀 오늘 밤에 얘기 좀 해줘라. 잘자 했다는 거죠. 그러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아니지만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를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다.
155mm 포탄뿐만 아니라 천궁 이런 것도 우리 무기도 팔아서 돈도 벌고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미국으로 러시아 눈치 보면서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미국에서 또 한 번 2차 우회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한테 팔았지 우크라이나한테 안 줬는데 그럴 것도 없이 이제는 북한도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우리도 꼭 저기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해가지고 이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전을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준회원국이 돼서 그러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준회원 가입을 했어? 뭐 얼마나 호텔 같은 거 리조트 같은 거 뭐 저기 큰 회원 할인 혜택이 있나? CGV 같은 데 갈 때? 아니 그 회원 가입했어도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흥분해 갖고 막 지원해야 된다 막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파병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에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북한이 이제 거기서 전쟁을 배워와가지고 일당백의 슈퍼 솔저들이 돼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막 한 방에 무너질까봐 겁나서 그러나요? 자, 근거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한 짓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자, 여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봤는데요. 이거를 지금 제 채널에서 그동안 우리가 쭉 미리 짚어오면서 봐왔던 큰 흐름, 예상했던 혹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봤던 그 흐름, 바로 마스터 플랜에서 이거를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죠. 두 번째 제목은 그들이 아시아 전선과 유럽 전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 여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과 7월 초까지요, 세력들은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세계 전선의 고착화와 연결을 미국하고 G7 그리고 나토 주도로 아주 빠르게 완성시킨 거 아주 지겹게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래서 이미 유럽 전쟁, 나토 전쟁으로 확립해 놓았다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고, 아시아 전선은 작년 한국, 미국, 일본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아주 빠르게 착착착 진행시키면서 지들끼리 밀실 정치를 하면서 금년 결국 7월 초까지 아시아의 4개 국가를 나토의 IP4라는 준회원 국가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엔사까지 부활시키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나. 바로 지난 영상들이죠. 7월 15일과 7월 18일에 만들었던 2개의 영상에서 한 번 더 지난 1년, 2년간의 움직임을 다 종합해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반기에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점점 대선 후보로 가능해지고, 또 사람들이 트럼프를 바이든이 점점 약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마스터 플랜에 아주 큰 위협 변수로 갑자기 떠올랐다. 그런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이 모든 전선을,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은 당선된 다음 날 제일 먼저 할 일이 가서 이거를 지원을 끊고 휴전하도록 만들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이 마스터 플랜에 지금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 놓은 전선인데. 그래서 6월, 7월까지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붙일 모든 제도적 기틀을 아주 급하게 마련을 했고, 그러고 이제 슬슬 마스터 플랜 B를 하반기 본격적으로 7월부터 7월 중순부터 뭐 거의 이거 완성하고 7월 18일까지 완성하고, 이때부터 바로 그 다음날 하루도 쉴 수 없죠. 이 영상 제가 찍을 때가 바로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제헌절 이후로 뭔 일이 생겼나요? 세력들이 갑자기 돈을 싹 빼면서 안전지대를 피신하고,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곤란고원 사태가 딱 터졌죠.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금융세력의 마스터 플랜 B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하반기에 갑작스런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도 있지만 사실은 중동의 전면전 위험하고 지금 연결돼서 의도적인 경착륙을 할 수도 있는, 만에 하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모든 세팅을 지금부터 2가지 플랜 A와 B를 동시에 진행시켜 나갈 것 같다 했던 거죠. 즉 하반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판들을
앞으로 미국에서 다시 누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휴전시키지 못하도록 더 심각하게 꼬아놓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딱 그 7월 중간,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부터 골란고원의 습격을 잡아놨다. 자기들이 그 핑계로 이때부터 가자지구 전쟁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 국경 밖의 세력들, 그때까지 끝까지 덫에 걸려들지 않고 부처처럼 참고 있던 이란 대신 그렇다면 헤즈볼라하고 투닥대지 뭐 하고 헤즈볼라 세력을 타겟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가지 뭐 문 열고 하면서 삐삐 무전기 폭발시키면서 전면전으로 가기 위한, 즉 5차 중동 전쟁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들어갔죠. 또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8월 6일부터 러시아 본토 공습을 갑자기 뜬금없이 전선을 한참 중요한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전력을 빼내가지고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인가 거기로 밀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다 계획하고 들어간 거죠. 그 몇백 개의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후방 깊숙한 본토 시설들을 막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동과 유럽 두 가지 전선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딱 생기는데, 이것이 동시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냐. 당시 그때까지 비교적 국제사회에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양쪽의 휴전 협상.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결국은 휴전 협상한다. 뭐 이만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중동 전선에서는 7월까지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로 이제 지장만 딱 찍으면 완전히 끝난다. 지장 찍기로 했다. 다음 주에. 그렇게까지 얘기됐던 두 가지 휴전안이 모두 다 없던 일이 되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가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 전선의 양상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점점 더 큰 전쟁 확대와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서 날마다 일이 더 커집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도 우려가 점점 커지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이 아주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뭐가 열립니까?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이 더 번지는 거를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뭘 발동시키든 아니면 유엔군이 출동하든 해서 더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유엔이 더 이상 침공하지 말고 전쟁 끝내라 했는데도 저쪽 북한이 말 안 들으니까 유엔군 딱 조직해가지고 투입시켜가지고 같이 싸워줬죠. 자,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기회였는데 9월 말에 유엔 총회가, 이미 그 9월 말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그 전주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G7하고 나토가 머리띠 빨갛게 둘러매고 규탄 대회를 하면서 우리는 본토로 들어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확대 지원해주겠다.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총회에 들어갔고요. 답정너죠. 이스라엘만은 차마 G7 국가들조차도 너무 민간인 팔레스타인 학살과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많으니까 세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차마 이스라엘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를 못하고 심지어 같이 비난도 하고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 참가하기 전에 일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냥 레바논 그냥 전투기로 가서 그냥 베이루트 쑥대밭으로 다 만들고 일 터치고 전면전으로 탱크 밀고 들어갈 준비까지 끝내고 총회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쩔 건데 싸울 놈 나와봐, 겁 안 나 했던 거죠. 미국은 그 이후에 유엔 총회는 그렇게 끝나게 되고,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든 중동의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하면서도 사실상 이스라엘 방공망 미사일 떨어졌지, 아이언돔 우리가 다 보충해 줄게, 위에서 싸우는데 아래에서 또 뭐 후티 북쪽 남쪽 탄번에 다 관리하기 힘들지, 우리가 미국 영국에 가서 후티 얘네들은 아예 못 기어 나오게 최신 막 B2 스텔스기인가 본토에서 그 비싼 게 떠가지고 가서 벙커 막 최신 무기로 다 후티 반군 때려주고 안심하고 북쪽만 잘해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죠. 그게 이제 그때 봤던 9월 24일 날 유엔 총회 전쟁 올림픽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봤던 거고요. 안타깝게도 역시 국제사회가 전혀 힘을 못 썼고 못 막았죠. 이 전쟁을. 그리고 이제 시간은 10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중동 전쟁은 하마스 수장이 죽든 누가 죽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게 확실해졌죠. 지금 얼마 전에 하마스 수장 죽었다고 이제 뭐 전쟁 끝날 거다. 순진한 얘기들 하고 그것도 믿는 분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일은 이제 중동 전쟁으로 더 커졌으면서도 미국과 영국이 대신 이스라엘을 도와서 후티 반군 막 공습해주고 또 뭐 옆에 시리아, 레바논 뭐 그런 뭐 어떤 세력들 다 막아주고 지들도 때려주고 할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군 한 명 죽으면 눈 돌아갔죠. 아, 우리 애들을 건드려. 그 미국도 이제 몇 배로 가서 싸워주고 예전 4차 중동 전쟁까지의 모습 똑같죠. 이스라엘을 다 상대하고 미국이 뒤에서 싸워주고 가끔 필요해서 P 버튼 딱 누르면 2인용 오락게임처럼 뒤에서 훅 나와가지고 둘이서 같이 다구리 한 번씩 때려주고 또 뒤로 싹 빠지고 옛날 중동 전쟁 전면전하고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갈수록 밑에 가자지구만 그 허접한 애들 도라무통으로 로켓포 만드는 그 하마스만 상대할 때하고 다르죠. 여차하면 헤즈볼라, 레바논, 시리아 밑에 후티, 여차하면 이제 이란까지도 어쩌면 상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벅차죠. 1년 동안 이미 전쟁을 해왔는데 무기 계속 미국이 돈과 무기를 보충을 안 해주면 힘듭니다. 그것도 이제 첨단 무기들 이미 건너갔죠. 첨단 무기들 그 운용하는 건 다 미국 지원팀이 가서 미군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사실 앞으로 중동 전쟁의 주도권은 점점 더 예전 하마스 전쟁과 달리 미국한테 넘어가서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 해가냐는 모든 건 순전이다. 겉으로는 맨날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뜯어말리고 있는데 잘 안 되네. 항상 그런 식이지만 사실은 미국 원하는 대로 이제 전쟁 드라이브 하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건들 거냐 뭐 유정시설을 건들 거냐 말을 했는데 지금 2주 3주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왜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미국이 모든 것 많은 그 부분을 책임지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 눈치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전쟁에서 뭐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이란 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속 레바논 베이루트만 쳐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란을 치러 가지는 않는 거죠. 이것도 언제든 한번 쳐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는 또 바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은 어떻습니까? 비록 미국 대선 전에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군사물자 지원 한 번 더 확정하고 이번 9월 달에 시행했죠. 하지만 러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니네 서방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거나 뭐 드론을 지원해준데 그걸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국가 수호를 위해서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핵 교리를 바로 개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전쟁 확전의 책임이 잘못하면 뭐들어 니네 서방 미국이 그런 거 지원해줘갖고 일을 키웠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현재는 서방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거는 끝까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슬쩍 뭘 지원해줬나요? 서방에서 지원해준 전투기 F-16을 이용해서 장거리 활공탄을 제공해줬죠. 이 얘기는 뭡니까? F-16이 쫙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장거리 활공탄 쏘면 얼마든지 러시아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게 했죠. 러시아 핵개정 그 핵교리에 대해서 이게 대응할 사항인가 굉장히 애매하면서 어쨌든 또 다른 분쟁거리의 빌미는 일단 포기하지 않고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유럽은 계속 미국 말 듣고 미국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친미파 말고도 자기들 우익파도 되게 많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될 것 같죠. 자꾸만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중국하고 실제로는 크게 경제 단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만약에 트럼프가 딱 됐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하고도 관세 전쟁 한다. 그러면은 모타로 뭐 우리한테 잘 해주지도 않는데 모타로 미국 말 들으면서 우리만 양쪽에서 피를 봐 하면서
얼마든지 중국하고 관계 복원을 하고 다시 경제 협정을 하기 위한 협조를 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사실상 지금 지능형 외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이걸 알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유럽 내 친미파들 독려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유럽 전선 니네 혹시 땀만 먹고 있냐? 트럼프 될까봐? 설마 그러진 않겠지. 여기다 지금 지장부터 찍어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확장판을 좀 더 다듬으려고 그러려고 저번 주에 바이든이 또 미독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직접 독일로 건너가서 숄츠 총리를 만나서 왜? 이번에 중국하고 전기차 관세 때리고 뭐 하고 할 때도 제일 끝까지 이 중국하고 이렇게 척지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다 하면서 반대표 던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애 중에 대표적인 애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이제 군기 잡으러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또 이제 약속 받아내려고 지금 간 거고요, 바이든이. 동시에 저번 주에 같은 시간대 유럽에서 열렸던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바로 얼마 전 나토의 아시아 지부로 승격된 IP4 나토 준회원국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처음으로 당당한 준회원 자격으로 고정 패널로 처음 참여하는 회의였죠. 즉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중동 전선은 이미 사실상 5차 중동 전쟁의 서막으로 일단 열어놨고요. 어쨌든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스라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 우리가 뭐들어 돈 주고 지원해 주냐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스라엘 잘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뭘 한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100%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돼도 어떻게 뒤집어질 일은 없으니까 일단 중동 전선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안심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또 무리 없이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세력들은 6월 말 7월 초까지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을 연결해서 이어붙이기 위해서 제도적 군사적 기틀을 그때까지 굉장히 급하게 상반기에 다 끝내놨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작년부터 열심히 1년에 걸쳐서 완성해 놓은 아주 큰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나라를 참가시켜서 다 회유하고 끌고 가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마련해 놓은 건데 캠프 데이비드부터 특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7월까지 급하게 만들어 놨고 7월 중순부터 또 저렇게 막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했으니까 이제 대선 되기 전에 2주밖에 안 남았지만 빨리 이거를 이어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했으면 이제 가동, 시동 걸어야죠. 맞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바로 다음 날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나토에 대해서는 니들이 더 많은 회비 안 내면 나도 같이 일 안 해 할 거고 또 당장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영토 상황 그대로 우크라이나하고 딱 이만큼 해가지고 휴전시키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 애써서 1년 2년에 걸쳐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을 이어 붙여야겠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이 전쟁에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파병을 하든 군사 지원을 하든 사실상의 도와주는 동맹국가로서 참전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서로 도와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즉 이 전쟁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의 회원국들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다 참가하는 양상으로 발전시켜야겠죠.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트럼프가 되더라도 양측이 쉽게 휴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가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도록 전선을 승격시켜 놓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틀림없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급하게 움직일 거다. 우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면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딱 이런 시점에 드디어 최근 4, 5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뭡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이벤트가 또 딱 공교롭게 딱 맞춰서 일이 터졌네요. 말투가 왜 이래? 딱 뭐 중요한 순간에 꼭 연예인들은 기다렸다 대마초를 피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죠.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 이벤트를 딱 이 시간에 그것도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 정보부가 딱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을 거쳐서 바로 며칠 안에 최근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선이 직접 참여는 파병은 아니지만
후방 군사지원 양식으로 지금 연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유럽 전선에 아시아의 나토 준회원국들도 이군으로서 참가해서 지금 얽히게 만들려는 작업이 마침 저번 주에 이루어졌던 나토 국방장관 회의 그 날짜에 딱 맞춰갖고 또 딱 맞게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간 김에 거기서 그것까지 토의하면 되겠죠? 나중에 또 괜히 또 시간 뒤로 밀려서 따로 한 번 더 만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는 그 최전선에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금 괜히 흥분해서 북한이 파병했으면 우리도 그만큼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이게 꼭 우리가 안 지고 이기는 겁니까? 제일 흥분해서 제일 앞에서 지금 나토하고 미국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 뒷짐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것이 말리지 마, 참을 수 없어. 나 저기 천궁 야 우리 얼마 다 죽었어 이제 니네. 제1번 총알바지로 덤비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런 모습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문제는 쭉 이러한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외부에서 언론에서 세뇌시키고 선동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우려하는 건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 나토의 준회원국으로서 지금 살상무기 같은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추진한다 하는데 여기에만 그쳐도 다행인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여기에서 그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다른 무슨 이벤트가 연달아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제 미국 대선까지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중동전쟁은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휴전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단순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가 전쟁에 어떤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간접 참여 요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더 확실한 또 다른 충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예. 하지만 만약에 아직도 이성적인 아주 많은 이성적인 세계인들이 지금의 이런 쭉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완전히 편협된 어떤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념과 진영 논리에 완전 매몰돼서 다른 쪽으로 생각할 시도조차 않는 이런 나라 말고 다른 외부의 세계인들은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뉴스를 공정하게 듣고 세계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식으로 많은 시각을 가졌던 나라들은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와 입장이 다른 나라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요. 그래서 금과 은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끝까지 금과 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게 시동이 걸리는 건 그런 국제정세를 못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성적인 세계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누구처럼 이념과 진영 논리로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남들이 해주면 그걸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스로 깊이 사고하고 통찰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즉, 이 세계 대전의 위험은 은근히 지금까지 보면 미국하고 G7이 그 길을 계속 앞에서 닦아가고 있고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해가면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역시나 큰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 무조건 푸틴, 러시아, 중국, 이란 탓만은 아니다. 이쪽도 똑같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리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비난은 다 상대 진영이 가져가야 되고 모든 책임은 다 4대 빌런들이 다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양상은 지금까지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이번에도 이번 그 패턴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시죠. 일단 어떤 수상한 이벤트가 하나 땅 터지죠. 그러면 항상 미국은
우리는 진짜 몰랐다면서 한 발 물러서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CIA가 모든 걸 다 알아요. 예. 심지어 각국 대통령들 전화까지 다 도청했죠. 우리나라도 다 도청하고 그런 것도 다 밝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수상한 이벤트가 터질 때는 그때는 정말 몰랐대요. 아, 그렇죠?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 정보부가 짱이에요. 그럴 때는 짐짓 몰랐다면서 미국은 한 발 물러서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축통화 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국, 일본, 나토, 경제에서는 또 IMF 이런 국제기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규탄한다 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용납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나서야 한다면서 일단 걔네가 먼저 선동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을 봅니다. 며칠 동안. 국제 여론이 어떻게 되나. 반대 여론이 많은가. 이스라엘 하마스처럼 반대 여론이 많은가. 아니면은 그 와중에도 이제 언론들은 다 뿌려가지고 서방 언론들은 이런 데는 위에서 얘기한 그거 갖다가 그대로 특히 언론의 어떤 그런 레벨이 높지 않은 나라는 외국 언론 갖다가 그대로 자기 생각은 없이 앵무새처럼 받아서 그냥 확대 재생산만 하니까요. 그 주장대로 이제 사람들을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올수록 사람들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선동되죠.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간을 봐서 별다른 여론의 저항 없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련 사태의 책임을 외부의 적,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푸틴이나 중국, 이란 같은 빌런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정치 진영, 미국에서는 트럼프 탓이다 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거기에 별다른 사람들의 저항감이 없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싶으면 확실히 그런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고 딱 정당성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비로소 미국하고 세력이 나서서 야 이거는 진짜 넘어선 안 되는 거고 확전될까 봐 내가 안 하는 건데 니들이 다 그래야 된다고 하니 참 나도 대의 명분상 어쩔 수가 없네. 내키진 않지만 알겠다 하면서 F-16도 건네주고 뭐 장거리 뭐 레오파드 탱크도 건네주고 장거리 무기도 건네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이었죠. 마지못해 대의를 맨 마지막에 미국이 따르는 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요 며칠간에 이거 보면 똑같죠? 흐름이 지금 사실 되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얼마나 대단해서 이런 거를 먼저 알아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토하고 미국이 이거 확인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데도 먼저 알았는가도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었는데 이거 처음에 발표할 때 사진 3장인가 나왔는데요. 이 위성사진의 출처를 우리가 밝히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뭐 우리나라 저기 국회인가 거기서 이 출처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우리나라가 띄운 그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 있잖아요. 그 군사 위성에서 우리가 직접 찍은 거다고 나중에 이제 출처를 밝혔어요. 야, 대단하죠. 누가 여기 찍어보라고 알려줬는지 뒤늦게 아니면은 자기들 사진 갖다 주고 이제 누가 출처 물어보니까 여기 다시 한번 찍어라 해갖고 찍은 다음에 갖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물증은 없고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리고 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이 시점에 딱 나왔고 미국하고 나토는 아직도 모르겠대요. 놀고 먹네. 그놈들 다 모가지 잘라야지. 그쪽 정보부. 근데 어쨌든 이거는 큰일이래요. 그래서 전화가 용산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같이 뭔가 하자 했어요. 이제 여론이 어떻게 가나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쟁판을 더 위험하게 이렇게 세력들이 드라이브 해나가는 것은 이 미국과 기축통화 세력들이 단순히 싸움을 좋아하는 전쟁광이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못하러 다 의도가 있죠. 목표가. 그게 뭡니까? 바로 그들이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절대 권력, 절대 반지, 달러 패권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기 위한 발악이고 우리가 그것에 나름 지금까지 BF단, 마스터 플랜 이런 이름을 3년 전부터 붙여오면서 이를 꾸준히 관찰해오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이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 비록 하반기 들어 미국 연준의 빅컷으로 아주 푸짐하게 금리 인하를 시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시 달러를 강세로 돌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이상하게 다시 끌어올려지면서 이렇게 달러 약세를 막고 또 다른 기축통화 경쟁국들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더 침체로 몰고 가면서 미국 빼고 다 망하게 만드는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제가 6월 말하고 7월 초에 만들었던 영상이죠. 다들 하반기 금리 나오면서 달러 약세로 다 빠지고 좋은 시절만 올 거다 다들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는 3분기에 다시 한번 달러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전쟁 양상이나 외부적인 세팅을 이놈들 뜻대로 해놓을 것이고 그거를 점점 더 시동을 걸면서 비록 미국과 선진국이 금리 인하와 완화 시즌에 이제 돌입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달러와 국채는 역주행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던 영상들이죠. 3분기 경제 전망. 3분기에 다시 달러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바닥을 찼다가 결국은 금방 올라올 것이다. 거기에는 3분기 달러 작업을 위해서 선진국들의 공조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영상들에서 다 봤던 겁니다. 각 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일본이 역주행하는 와중에 새로운 총리가 와가지고 9월 27일부터 중국 위안화 안정되기 시작할 때 달러 띄우는 거, 전쟁과 선진국들의 공조 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3분기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이고 지금 석 달 뒤에 3분기 그대로 지금 해서 4분기 10월 지금 중순까지 왔지만 이 흐름대로 지금 간 거죠. 다만 여기서 저번 주에 바뀐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이벤트를 빌미로 해갖고 그들만의 정당성을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 이벤트를 빌미로 그들만의 정당성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세계가 사실은 더 위험한 판으로 기꺼이 뛰어들도록 앞장서서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작년까지는 영국하고 일본이 했는데 이제 저번 주부터는 영국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선두에 나서갖고 맡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바로 아시아 전선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대만을 두고 맞붙는 것보다는 남북한의 갈등을 이용해서 꼬투리를 만들 것이고 그것으로 아시아 전선을 형성해 가면서 동시에 유럽 전선하고 풀발라서 이어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선택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것도 6월 22일에 만들었던 영상이죠. 그 당시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포괄적 동반자 조약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앞으로 달러나 환율 이런 것은 다 그들이 숨기는 전쟁과 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걸로 달러와 환율을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한 거죠. 실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그리고 어제 이 파병 며칠 전에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달러하고 환율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였는지 검증을 해봅시다. 네, 이어서 환율 차트와 달러, 그 다음에 뭐 국채 금리 이런 걸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2부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부 영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또 월가에서 또 그 연결된 세력들이 트럼프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또 기사들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마스터 플랜 A, B를 떠나서 사실상은 막을 수 없는 최대 위협 바로 진정한 왕의 귀환이죠. 금과 은도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2부에서 같이 해갖고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